안녕하세요. 오늘은 275강 실전조 사주풀인데 여러분들 뭐 잘 아시죠? 요 사유리 씨. 사유리 비혼모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사주의 어떤 사주가 어떻길래 그렇게 비혼모를 선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풀 때 조금 색다른 용어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자꾸 들어보면 이제 내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구독은요 무료고 편안하게 구독하시고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힘이 불끈 솟아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의 특징을 보면은요, 기미연, 갑수월, 개축일, 신은 잘 모르고, 이렇게만 딱 보시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개수는 여기가 이슬비라고 보시면 돼. 그 늦가을에 이제 이슬비가 내린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토, 축토, 술토, 미토, 이 기토가 이 주인공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남자예요, 남자. 4명의 남자가 이렇게 있죠. 사주에서는 이렇게 남자가 많은 거를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주인공 입장에서 이 남자도 선택해야 되고 이 남자도 보고 싶고 이 남자도 그립고 또 이 남자도 만나보고 싶고 이렇잖아요. 이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관살 혼잡사주라고 해요. 이렇게 남자가 많으면 이 주인공이 머리가 아프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것 자체는 그게 별로 안 좋은데 이 사주에서 이 남자들의 이제 품질을 얘기하면 남자를 보면 남자가 제대로 된 남자가 없어요. 다 이 지금 사유리 씨를 괴롭히는 것만 나와 있다. 이슬비로 와 있는데 이 한겨울에 축토가 한겨울이죠. 한겨울을 깔고 앉았으니까 이게 지금 눈보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춥겠어요. 이 개수 입장에서.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를 키울 수가 없죠. 눈보라인데 나무를 어떻게 키워? 못 키우잖아. 그 다음에 이 술토는 늦가을이에요. 늦가을. 이 늦가을 되면은 물기가 다 빠져나가죠. 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서, 겨울을 하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해야 돼? 아주 가볍게 만들다가 나뭇잎도 다 떨어뜨리고 수월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 거목은 지금 나뭇잎이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 겨울을 하기 위해서 최소의 열량을 가지고 최소의 영양분을 가지고 견디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술토는 이 자갈밭이거든요. 자갈밭인데 수분이 하나도 없는 거, 물이 다 빠져 있는 거. 그러니까 또 나한테는 어떻게 돼요? 이 주인공 입장에서는 수분이 완전히 빨려 들어가니까 나무를 키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품질이 안 좋고, 이거는 삼복도예요. 이 삼복도이니까 이 개수는 다 증발됐다고 봐야 되죠. 삼복도 위에 앉아있는 기토는 또 어떻게 돼요? 열토. 그러니까 4명의 남자가 있는데 남자다운 남자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이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라고 해요. 이런 스타일을. 왜냐하면 남자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인데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남자가 많은데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자가 이 주인공을 이용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그 다음에 잘못하면 유희적인 어떤 일시적인 그냥 어떤 지나가는 여자로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에서 이 사유 씨가 결혼을 안 한 거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런 사주는 결혼하면 너무 고민이 많은 사주예요. 한 남자를 만나는 것도 여러 남자를 만나는데 다 나한테 도움이 안 되고 나를 전부 다 배신 따리는 이 남자만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축하고 술하고 미가 있는데 이렇게 모아지면은 이 남자들이 셋이 모여서 어떤 거를 궁리하냐? 이 여자를 골탕 먹일 일만 궁리하는 거예요. 즉 배반살. 사유리 씨가 이 남자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결론은 뭐야?
배신 때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무은지형이라고 하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주야. 그러니까 이 사유리 씨가 이 결혼을 안 하고 이 비혼모가 됐다는 비혼모를 선택한 이유가 바로 이런 남자를 제 생각에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하면서 좀 남자들한테 좀 대인경우라고 해야 돼. 아, 남자는 다 그렇고 그러구나. 내가 절대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다. 근데 그 사유리 씨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고 싶다고 했잖아요. 평상시에. 그런데 그건 왜 그랬냐면은 이게 자식이에요. 자식인데 이 자식이 그런 대로 이 남자들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즉, 이 사유리 씨한테 괴롭히는데 괴롭힘을 막아주는 게 이 글자예요. 이 글자가 또 어떤 뜻이냐. 이게 자식이야, 자식.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자식은 나야 이렇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적거리는 남자들을 다 막아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죠. 비혼모인데 지금 출생한 요 아들이 이렇게 많은 남자들을 다 정리해 준다는 거예요. 사주를 분석하시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나 잘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된 유형의 사주는요, 결혼 안 하는 게 좋아요. 결혼하면은 남자 때문에 속 지질이 썩는 사주. 그리고 또 바꿔야 돼. 왜?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게 없거든. 바꾸고 나서 다 별 볼 일 없어요, 이 남자들이. 네. 거기다 자, 여기 조금, 요 남자는 요 간목과 이렇게 서로 만나서 이렇게 묶어져 버려요. 이 묶어주는 입장에서는 조금 낫겠죠. 왜? 한 사람이었던 나를 덜 괴롭히니까. 그런데 이 또 자식 자리가 또 묶이니까 자식의 역할을 또 못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사주예요. 그래서 저는 참 사유리 씨가 물론 이게 수가 있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데 예지력도 갖추고 있구나. 그래서 정말 탁월한 선택을 잘하셨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박수도 보내고 또 이렇게 격려도 많이 해드리고 싶어요. 너무나 탁월한 선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밑에 이게 축술미 이렇게 여기 배반살인데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이 남자들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다. 원수로 갚는 경우. 그게 좋은 경우가 아니죠. 그러니까 참 이 사주는 안 좋은 사주예요. 타고난 사주가 안 좋은 사주인데 깡다구가 있고 사주가 약한 사주인데 좀 기질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이 양인이라고 해서 이 칼을 차고 있어요. 양인에다가 또 백호살. 그러니까 상당히 기질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착같이 어떤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에서 태어나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넘어가지고 국적을 바꿨죠. 근데 말이 그렇지 외국에 나와서 산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도 이 매스컴, 소위 이제 연예인, 아주 만능 연예인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거는 사주가 도와주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요거를 우리가 화계라고 그래요. 화계. 요거를. 그러니까 요런 지지의 이제 구성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마라는 게 있죠. 자주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움직이고 그런 거. 그 역마하고 도화라고 그래서 도화는 뭐냐면 꽃이 펴 있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도화살은 없어요. 도화는 이제 오, 묘, 요 이렇게 네 글자를 도화라고 하는데 이 도화가 있으면 나를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성분과 비슷한 게 뭐냐면 요 상관이라는 거예요. 요 글자가. 상관은 뭐냐면 내가 우뚝 솟고 싶은 마음을 우리가 상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잘 표현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도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상관이. 그래서 그렇게 매스컴이 이렇게 잘 적응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이 화계라는 글자가 있으면 예능적인 감수성이 뛰어나다고요. 그래서
극과 극을 달리는데 이렇게 감수성이 뛰어나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예술적인 것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잘못 묻혀버리면 화류계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류계하고 연예계가 활동하는 것은 그야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조폭하고 판검사하고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처럼 그런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쓰고 있는 거죠. 본인은 여기 이제 우주가 나한테 준 달란트라고 보시면 돼요. 화개살은 예능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거. 그걸 잘 쓰고 있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런 사주는 여기 이제 백호라고 보는데 이 백호라는 건 뭐냐면 흰 호랑인데 기어이 핏빛을 보고야만 한다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사주예요. 근데 그 무서운 사주라는 거는 쓰기 나름이에요. 이런 백호살을 달고 들어온 사주는 생사권을 쥔 직업을 가지면 자기가 사는 보람을 느낀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생사권을 쥐었다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군인, 경찰, 검찰, 의사들. 그러니까 의사들은 내가 피를 버는데 내가 어떻게 돼?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백호를 달고 온 사주가 약하다든지 생사권을 지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수술수가 생기고요. 다치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이렇게 남한테 보인다는 거예요. 즉, 쉽게 해서 피 본다는 거야. 그런데 생사권을 지인 일을 하면은 내가 상대편에 피를 내게 할 수 있을지언정 내가 다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사권을 달고 온 사람들은 덕을 많이 베풀라고 해요. 즉 전생에 진 업을 이승에 와서 어떻게 돼요? 내가 액땜을 좀 해나간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거를 넓은 의미에서 그냥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많은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활동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웃음도 주고 우연도 줄 수 있잖아. 그것도 하나의 생사권을 진 직업류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잘 돼 있고, 이게 좀 약한 사주가 뭐냐면 나와 똑같은 물이 있어야 되는 물이 없죠. 사주에. 물이 여기에 조금 숨어있는 있죠. 약간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을 생해주는 금이 없어요. 이렇게 떠있는 거는. 근데 금도 보면 여기 신금 있죠. 이게 어머니예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가 편인 계모로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남의 법을 먹는다. 혹은 눈치밥을 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것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내가 이 공간이 머물러 있을 공간인지 이 자리를 떠야 되는 건지 자기 현재 위치를 잘 파악한다는 눈치가 빠르다는 거예요. 이 사주의 아버지는 떠 있는 건 안 보이는데 아버지가 이제 돈 이꼬로 여자 이꼬로 그 다음에 이 아버지인데 여기서 아버지가 뭐냐면 이 불이에요. 여기 불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 땅 속에 숨어 있다는 건 좀 약하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 불은 또 나하고 어떻게 충이 되죠. 이렇게 정하고 개수가 만나면 충이 되니까 아버지하고 인연은 좀 약하다. 어머니하고 인연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 어머니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지 않게 존재하고 있지만 그런 상태고요. 그러니까 좀 돈복도 그렇게 아직까지 많지는 않죠. 자, 그러니까 이 원국의 형태가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운을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대운은 크게 보면 이제 30년 동안 지속되는 거예요. 이 지금 사유리시에서 초반에 38세까지 해자축 겨울운이 온다는 건 나와 같은 기운이 왔죠. 사주만 보면 상당히 약한 사주인데 운에서 30년 동안 나와 같은 기운이 원정군이 이렇게 딱 나타났잖아. 이게 친구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이고 나의 후원자라는 해자축 겨울운이 나와 같은 기운이 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외국 나와서 잘 살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아. 이때까지. 여기 이제 수운이에요. 겨울운이야, 겨울운. 3개월 겨울운은 3개월은 이제 인묘진 보문이거든요. 보문이 왔다는 거는
실제로 나한테 좀 버겁죠. 30년, 그러니까 이제 38까지는 해자축 겨울운이었는데, 지금 42살이죠. 2, 3년 전부터 지금 무인 대운이 와 있는데,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무토가 와서 나와 합을 해. 그러니까 결혼운이라는 거야. 39대운이. 39에서 48세까지. 자, 위에는 이제 결혼운이고, 지지는 인이 와서 어떻게 돼요? 여기 인호 반합이 돼서 사주가 지금 추운 기운이 있는데, 기운을 어떻게 돼요? 나한테 불기운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는 요 상관의 뿌리가 되죠. 같은 목이잖아. 그러니까 나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운이 왔다는 거야. 그러니까 운이 좋은 거죠. 그 대신 이런 경우는 무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 기본적인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이 상관이라는 건 내 힘을 쓰는 거잖아요. 그렇게 힘쓰는 운이 또 30년 와요. 68세까지. 그러니까 사회활동은 마음껏 할 수 있는데 조금 무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나의 기본적인 수기운이 약하고 나를 도와주는 금기운이 없잖아요, 사주에. 그러니까 약한 거죠. 기본적으로 약한 거죠. 그 노력한 결과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이게 돈으로 오는 거야. 30년 동안. 이 화가 이 수입장에서는 돈이잖아요. 재운. 이게 일하는 운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표시된다. 그래서 대운의 흐름도 그런 대로 좋긴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타고난 체력이 좀 약한다고 보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이 1년, 올해가 2020년 경자년이죠. 일단 좋죠. 왜냐면 요 자가 와서 나와 같은 기운이고, 요거는 나를 도와주는 엄마라고 보면 돼. 정인, 엄마.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문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때 아마 출생신고하면서 출생신고 뭘 하나 주죠. 네. 그것도 하나의 문서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운이 왔다는 거예요. 2020년에. 근데 월운을 보면 11월 달에 정의 월인데, 요거는 나한테 이 하늘의 기운은 이렇게 나랑 와서 부딪혀요. 정계 충에서 부딪히는데, 요 지진을 해가 와가지고 미토를 만나서 둘이 만나서 목기운을 만들어. 그러니까 요 기운에 지금 뿌리가 없는데, 요게 뿌리를 좋으니까 또 이 월운에서 봤을 때는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식신상관이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망은 밝죠. 한 달을 봤을 때. 그 다음에 일진을 보면은 요건 또 마찬가지죠. 또 뿌리가 되죠. 내 뿌리가. 지금 현재 요 상관은 나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은 뿌리가 없어요. 즉 큰 나무가 이 자갈밭에다 뿌리를 낼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약하죠. 또 약한 이유는 이 나무가 이게 아무리 늦가을이지만 그래도 생존을 하려고 하면은 태양이 있어야 되는데 태양이 지금 없잖아, 이 사주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약한 사주예요. 이 약한 사주가 이 많은 토를 제어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떤 칠살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사주에 남자가 많은 걸 귀신이 들끓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너무 이게 선택을 잘한 건 뭐냐면, 이게 결혼하면 정말 골치 아픈 사주라는 거예요. 이 남자들이 이렇게 들끓면요 전혀 도움이 되는 남자가 없어요. 왔다 나한테 어떻게 절망하고 상처 주고 증오감만 주고 간다는 거예요. 즉 배반, 배신자야, 이 사람들 다. 그러니까 이거 결혼 안 하는 건 잘했죠. 자, 결혼하지 말고 남자친구 사귀는 건 괜찮아요. 그죠? 같이 사는 게 문제지. 외부에서 이렇게 뭐 어떤 계기를 만나든지 간에 남자친구 사귀는 건 좋다는 거야. 그렇게 선택했다는 건 너무 정말 탁월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지금 비혼문화는. 그리고 왜 여기서 이제 꼭 아기가 있어야 되냐면, 여기 아기 자리거든요. 여기 아기가 성장해서 나한테 이렇게 치고 들어온 남자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맞춰서 했죠. 예. 그래서 윤리라든가 뭐 어떤 사회적인 흐름 모든 걸 봤을 때 우리가 아직은 조금 어설프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선택 같은 것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예. 그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특히 사주가 남자가 이렇게 남자운이 없어가지고 배우자를 바꾸는 사주에서는요, 결혼하면 정말 불행해져요. 왜? 그 다른 남자 만나면 또 마찬가지야. 다른 남자 만나서 보면 또 그 먼저 남자처럼 그렇게 속썩이는 남자 만나요. 그렇게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만나면은 정식으로 결혼하지 말고 그냥 친구로 사귀세요. 뭐 그게 훨씬 더 부담 없어요. 그 같이 붙어서 맨날 싸울 일 있어요? 차라리 떨어져서 보고 싶을 때 보고, 예. 그게 오히려 더 신선하고 좀 더 서로가 어떻게 돼? 기분 좋게 만날 수 있잖아.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거든. 예. 그러니까 이 사유리 씨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탁월한 선택했고, 왜냐면 사주에서 사주를 딱 빼고 있는 사람 같아. 이걸 이 결과가. 그래서 뭐 나름대로 조금 본인이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겠지만 사주를 무시할 수 없는 입장에서 보면은 탁월한 선택하신 거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그거를 이렇게 좀 묻어두고 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사주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는 거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